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파일 처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체의 마지막 과정은 이제 예외 처리라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파일을 닫을 때 파일을 꼭 닫기 위해서 트라이 파이널이라는 예외 처리를 하나 봤었는데요. 거기에 사실 추가적인 개념으로 전반적인 예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번 차시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딱 예외 처리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 처리가 굉장히 좀 내용이 많거든요. 또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은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잘못된 입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파일을 아까 입출력을 했었는데 오픈하고자 하는, 즉 읽기 위해서 열고자 하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에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즉 런타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하나의 예제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XY라는 튜플을 만드는데 이제 그 2하고 0을 집어넣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X는 2가 되고 Y는 0이 되는 형태. 튜플을 패킹, 언패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X는 2고 Y는 0인데 문제는 뭐냐면 Z값을 구하는데 X 나누기 Y.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2 나누기 0을 처리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쳤다고 합시다. 사용자가 나누는 숫자에 대해서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나누었을 때 잘못돼서 어쩌다가 y 값이 0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0으로 어떤 수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프로그램이 잘못됐습니다. 즉 이제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뜨면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이 멈추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별도의 처리가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외 처리란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코드상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코드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음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장 함수로서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대문자로서 P라고 쳤을 때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거 신텍스 에러예요. 잘못된 신텍스라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텍스 에러라는 구문 오류가 발생했고 여기가 어디서 발생했는지가 이제 인터프리터가 바로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오류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예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뭐냐면은 excep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코드상의 문법적 오류가 아니라 실행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2 나누기 0 같은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은 0으로 나누는 행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런타임 오류라고도 얘기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 즉 문법적으로 발생해서 코드를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즉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슬픈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경우를 예제로 들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글 같은 경우로 이제 과제물을 막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잘못된 연산을 수행 중입니다. 띵 뜨면서 한글이 딱 꺼져 버리면은 머리를 쥐어 뜯게 되죠. 저장이 당연히 되어 있다면은 안정적으로 이제 다시 열어서 하면 되는데 저장이 다 안 돼 있고 데이터가 날아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런타임 상황에서 프로그램은 잘못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단순히 종료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프로그램 끝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쥐어뜯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다른 경로로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다른 경로로서 이제 예외 발생을 통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다른 경로로 좀 처리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준다면은 프로그램이 강제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예외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고요. 종료가 되더라도 프로그램이 어쩔 수 없이 종료가 되더라도 종료되기 전에 뭔가 해야 될 행위를 마무리 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 파일로 과제를 모듈을 하고 있다면은 한글 파일이 갑자기 종료되기 전에 적어도 저장이라도 한다면은 다시 읽어서 계속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예외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외 종류를 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뭐 사용자 입력 오류라고 해서 뭐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실수로 입력해가지고 그 정수가 아닌 실수,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뭔가 꼬인다든가 아니면 장치적 오류라고 해서 뭐 네트워크가 안 된다거나 디스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이제 뭐 코드상의 오류지만은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트를 정의를 했는데 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싱을 했을 때는 역시 그 오류가 발생한다고 이미 리스트에서 배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예외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외 오류를 좀 보도록 합시다. 뭐 IO 에러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열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 코드입니다. 이런 오류들은 이제 자주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 코드라는 것을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IO 에러라고 해서 파일을 열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거. 그리고 임포트 에러라는 것은 모듈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value 에러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값을 가지고 왔을 때 발생하는 거. 그리고 키보드 인터럽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인터럽트 키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종료하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오류 코드이고요. EOF 에러는 내장 함수가 파일을 끝을 만나는데 계속 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즉 이제 파일 포인트가 끝까지 갔는데 뭔가 더 하려고 하면은 발생하는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우아하게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것인가. 이것이 예외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예외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아하게 종료할 것인가를 정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try except 블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try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명령어들입니다. 즉 내가 작업을 여기서 할 건데 근데 이 작업 도중에 어쩌면은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 try 블럭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except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발생하는 각각의 오류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0으로 나누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try를 해가지고 z는 x 나누기 y, g는 x 나누기 y라고 한다면은 지금 2 나누기 0이기 때문에 그 제로 디비전 에러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except로서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문구를 출력을 해줘가지고 왜 이 코드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좀 우아한 종료 방식을 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여기 우리가 이런 문구를 넣어줘도 되지만은 아예 이제 어떤 익셉션이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제로 디비전 에러를 이제 as라는 문구를 통해서 하나의 객체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 문자의 객체가 직접적으로 디비전 바이 제로라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바로 지칭해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익셉션, 즉 예외에 대해서 예외 문구 자체를 우리가 문자열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try except 블럭의 어떤 그 명령어 실행 순서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항상 이제 파이썬 모든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아래로 진행이 될 텐데 try 블럭을 만난다면 지금 여기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명령어들은 혹시라도 예외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명령어들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예외라는 것이 꼭 한 가지 예외만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 각각 except 블럭에다가 해야 될 일을 명시를 해두게 됩니다. 만약 트라이가 진행되는 도중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트라이 블럭을 빠져나가서 다음 일을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라이 블럭에서 내가 지금 except로 지정했던 예외가 발생한다면은 그 예외를 찾아가서 일치되는 예외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그림으로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그 예외 사항을 미리 정의를 해가지고 이게 발생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를 출력을 한다면은 만약 우리가 20 나누기 10을 하면은 이것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트라이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10 나누기 0이라고 0으로 나누는 어떤 명령어가 실행됐을 때는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except 블록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어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만 그 예외 메시지에 대한 except 블록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코드로 좀 보도록 하죠. 자, 트라이 블록에다 뭘 집어넣냐면은 이제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입력된 숫자를 이제 문자열을 우리가 정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타입 캐스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타입 캐스팅을 해줬는데 이게서 끝나고 나서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이제 지금 왜냐하면 이제 while true가 되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줬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7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처음에 이것이 인풋이 문자열로 받은 것을 인티저 형태의 7로 바꾸면 되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코드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입력값을 3.14라고 제공을 한다면은 이것은 입력값이 뭡니까? 정수가 아니라 실수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형태로 되어 있는 3.14가 지금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3.14라는 문자열을 int라는 형태로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그 에러가 발생하냐면은 value 에러라는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외가 발생해가지고 정수가 아닙니다. 다시 입력하세요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지금 브레이크가 안 걸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숫자가 입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while 문이 실행이 되고, 즉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23.5라고 하면은 value 에러가 발생하면서 정수가 아닙니다. 다시 입력하세요가 출력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정상적인 숫자를 입력했을 때 이것이 인티저 값으로 정상적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실행되면서 이 while 문이 종료되는 형태로서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용자 입력에 대한 보정이 가능한 코드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제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에러에 대한 오류 처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미 이제 앞에서 with도 배웠고 try final도 배웠는데 그 전에 우선은 앞에서 배운 except를 배워가지고 except를 사용해가지고 except 블록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죠. 우선 try 안에다가 파일을 읽어오는 이제 파일 이름을 입력받는 것을 우선은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open이라는 내부 함수를 통해서 읽기 전용으로 파일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읽기 위해서는 그 파일이 꼭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라이트를 위해서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그 파일이 생성되지만은 읽기 위해서는 그 파일이 꼭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CWD 현재 이제 보고 있는 디렉토리 안에 그 파일이 존재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에러가 발생하냐면은 IO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파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또 똑같이 while true를 넣어주면은 이제 제대로 된 파일의 이름이 입력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우선 이제 단순히 이제 파일이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파일 이름을 잘못 입력했으니까 제대로 입력하세요라는 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 예외 처리를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코드의 구현이 가능하겠죠. 자, 다중 예외 처리 구조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합시다. 상당히 다양한 오류 메시지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앞에서 뭐 파일 여는 거에 실패도 오류 메시지가 존재하고 어떤 value error라는 오류 메시지도 존재하고 division by zero라는 오류 메시지도 존재하는데 현재 트라이 안에 있는 블록에 이러한 다양한 그런 오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같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각각의 오류에 대해서 별도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앞선 그림에서만 보여드렸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except 블록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각각의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exception 1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쪽 블록에서 처리 과정을 정의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exception 2에 대한 처리 과정은 이쪽 블록에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lse라는 것이 별도로 붙게 되는데요. 이런 다중 예외 처리 구조에서는 else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예외가 없다면 위의 과정이 제대로 실행된다면은
그러니까 이 예외로 가지 않는다면은, 이쪽 예외로 갈 일이 없다면은 이 else 부분으로 이 블럭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사항이란 거죠. 그죠? 예외가 발생 안 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을 별도로 지정하고 싶다면은 이 else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IO 에러 예외를 처리하고 예외 미리 발생 시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이제 테스트 파일이라는 이름을 하나 라이팅 쪽으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파일에 씁니다라고 이제 파일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데, 파일에다가 뭔가 쓰고 싶은데, 이때 뭔가 IO 에러가 발생한다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파일을 찾을 수 없거나 데이터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IO 에러 입섹션이 발생하지 않고 이 트라이가 무사히 끝난다면은 이제 else에 있는 이 부분이 연속해서 실행될 수 있다는 거죠. 파일에 성공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클로즈 하는 것까지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사실 exception이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얼마든지 더 많은 예외사항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외사항이 발생할 코드들이 이 try 안쪽에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어떠한 예외가 발생하지, 어떠한 이제 이런 오류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한다면은 그 예외 사항에 대해서 다중 예외 처리 구조를 만들면 될 겁니다. 뭐 이런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B라는 예외가 발생하면은 B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내가 여기서 try 블럭에서 실행되는 명령어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뭔가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예외가 발생할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except 다음에 예외 메시지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try 블럭에서 실행대 중에 뭔가 예외 사항이 발생한다면은 어떠한 이제 메시지로 정해진 exception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except 블럭에서는 뭔가 발생한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출력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떠한 오류라도 끝나기 전에 뭔가 해야 될 행동들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역시 else 부분에는 예외가 없을 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파일 입출력에서 한번 봤던 try finally 블럭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except라고 해서 이제 어떤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각 예외 사항의 메시지에 맞춰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였고,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else 부분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else, 앞에서 봤던 이 else 부분이 있잖아요. 그 else는 무조건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실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외가 발생하면은 이쪽 except 부분이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외가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무조건적으로 실행되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finally 블록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try 블록 안에서 어떤 명령어들이 존재하고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except 블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except가 없다고 가정하고 try 블럭 안에서 뭔가 명령어들을 막 기입을 해놨습니다. 명령어들을 기입했는데 여기서 뭔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세 번째 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더 이상 밑에까지 실행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될 것인데, 종료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을 어디다 기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finally에다가 기입을 한다고 파일 입출력에서 한번 얘기했죠. 파일 클로즈를 할 때 finally에다가 기입을 해놓는다면은 try 블럭에서 뭔가 실행되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finally에 있는 close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예제로서 try finally를 얘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except가 있어서, 즉 이제 예외 처리 공간을 별도로 정의했을 때 이 예외 처리 공간이 예외가 발생해서 예외 처리 공간이 실행되고 나서도 finally가 실행됐으면 좋겠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서 try에 있는 동안 실행이 돼서도 finally가 무조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else 같은 경우는 예외가 없을 때만 실행이 되지만 finally는 예외가 발생해도 발생하지 않아도 실행되는 명령어를 지정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좀 보도록 하죠. 제로 디비전 에러에 대해서 각각 이제 익셉션을 정의를 해놨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는 10 나누기 20이기 때문에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except를 건너뛰고 finally가 실행되는 거죠. 트라이 블럭을 잘 통과했습니다 라고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10 나누기 0을 해가지고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한다면은 사실 exception이 실행이 될 것이고 exception 블럭이 실행될 것이고 오류가 발생했다고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될 텐데요. 이게 끝나고 나도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같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즉 파이널리 블럭의 목적은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적으로 실행돼야지 될 명령어를 집어넣는 블럭이 파이널리 블럭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널리 블럭의 사용 예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 파일을 읽을 때 오픈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라이팅 목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뭔가 IO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IO 에러가 발생했을 때 트라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종료됐을 때 파이널리로 무조건 파일을 종료시키면은 우리가 굳이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메모리 회수가 안 일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예외가 발생하든지 간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든지 간에 파일은 닫히게 되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라고 한번 봤던 그런 예제가 있었죠. 그때 사용됐던 것이 파이널리 블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류 회피하기, 기타 예외 처리 방식으로 오류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류를 회피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별도의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except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file not found 에러가 발생했을 때 pass라는 키워드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세요라고 한다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오류를 무시하고 다음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예외 처리로 오류를 발생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이제 꼭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류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런타임, 오류라는 것은 런타임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죠? 런타임 이후에 뭔가 메시지가 왔다 갔던 것이 코드상에 명시되는 것은 코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순한 어떤 오류를 발생시켜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한다면은 얼마든지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예제로서 레이즈라는 명령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즈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류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즉 오류라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ception 자체를 발생시키는 거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으로 레이즈라는 명령어가 사용되고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RSP라고 불리는 이제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가위바위보라는 이제 allowed라고 불리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이제 mine, your's라는 두 개의 입력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내 거랑 그리고 상대편의 어떤 가위바위보 세 개 중에 하나를 입력값으로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의 입력이 필요한데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갑자기 윤종철 이런 입력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if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류를 발생시켜 가지고 야 잘못된 입력값이 왔잖아 라고 하는 오류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 만약에 mine이 allowed라고 불리는 리스트 가위바위보 안에 없다면은 raise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value error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your's도 동시에 이제 상대방의 어떤 패죠. 상대방의 패도 allowed, 즉 가위바위보 안에 리스트 안에 없다면은 역시 value error라는 것을 raise 시키는 거죠. value error라는 것을 메시지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try 블럭 안에 rsp라는 함수를 실행시켰습니다. rsp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가위 그리고
바위가 아니라 바라만 넣어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마인 같은 경우는 가위가 왔고 유월주는 바만 왔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not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누가 받는 겁니까? accept가 받아가지고 value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되는 값을 넣었습니다라고 출력하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입력이 아닌 다른 입력을 제공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레이즈를 사용하는 것은 간단한 경우에 좀 사용을 하시고 너무 많은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코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조건문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구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 처리와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한 10주차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읽을 때는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읽은 후에 항상 뭘 해야 된다? 파일을 꼭 닫아줘야 된다. 클로즈라는 이제 메소드를 실행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read를 통해서 구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일 모드는 읽기, 그리고 쓰기, 그리고 추가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read 플러스라 해가지고 읽기하고 쓰기가 동시에 가능한 모드가 있는데, 이때는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이동하는 seek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도 쓸 수 있고, 이진 파일로도 쓸 수 있지만은 공간적,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진 파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함수는 read, write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read lines라는 것을 쓴다면은 for loop를 사용해서 라인별로 읽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의 목적은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런타임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또 우아하게라는 말이 조금 웃기긴 한데 우아하게, 즉 이제 문제가 없이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주차 수업이 끝났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우왕좌왕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제 11주차부터는 김하욱 교수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